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그동안 미뤄왔던 이제 투자 설명서, 그 다음에 뭐 증권 신고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주말 동안에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안 좋은 내용이 있으면 회원 전용으로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내용을 이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이 초록색은 정정이 돼 있는 겁니다. 4월 16일에 두 개가 나왔죠? 세 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권리락이 나왔다. 왜냐면은 이 권리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다음에 1차원 발행가액도 이날 같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설명서를 이제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것은 그 기업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등락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정도가 되어야지 밤에 잠을 잘 때 편하게 잘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여기 딱 투자 위험 요소, 투자 위험 요소를 가장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리스크 관리가 가장 첫 번째. 그 워런 버핏도 말했지만은 손실을 보지 마라. 두 번째도 손실 보지 마라. 그리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손실 보지 않느냐? 많이 알고 있으면 손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 유상증자 첨예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빅토리 주식TV에 대한 영상도 투자자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여기는 뭐 인트로고 사업 위험을 보면은 선박 사업부, 파이프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회사 개요를 보면 될까요? 재, 재무도 있고 여기 사업의 내용이 없네요. 사업 보고서에서 한번 보면은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명정 건조가 있잖아요. HLB는 그 라이프보트 구명정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로 넘어왔고 매출이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신약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고 여기 보면은 복합 소재 사업 부문이 이제 구명정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합계를 보니까 전체는 여기 38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 복합 소재가 29, 바이오 쪽이 8. 그러니까 그 30대 10이라고 하면은 한 3대 1 정도로 아직은 구명정이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이유는 아까 이제 투자 설명서를 갔을 때 이게 구명정이 아직까지는 차지하는 게 크기 때문에 봐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리버세라님이 시판이 되면은 이 구명정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큰 수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 구명정을 봐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바이오가 궁금해서 온 거니까 일단은 그 미래 가치를 좀 더 생각을 해서 그 구명정보다 바이오가 훨씬 수익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 제약 바이오로 넘어오겠습니다. 현재는 약 3대1 정도로 매출이 구명정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용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여기 메디슨, 바이오직스, 뉴드러그라고 이렇게 있는데 의약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사람,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예방 목적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구, 기계, 장치가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물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이오약품은 세포, 조직, 호르몬 등을 이용해 유전자 재조합 또는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 개발한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만드는 건 뭐가 더 어려울까요? 이게 더 어렵겠죠. 이게 그 배양하고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셀트리온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인데 메디컬 디바이스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 변경한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 내려가면은 전기추주 총회 결과, 주주총회 소집 공고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닫기를 누르고 여기서 바뀐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여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 여기 내려가 보면은 그 사업 목적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여기 신규 사업들을 이제 넣었잖아요. 바이오 제약 연구 개발, 임상 제조, 유통 이런 것들이 있고 플러스 뭐 기술 이전 사업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제품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 유통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및 완제품 수출입업, 그러니까 위 각호 요게 있는 것들을 이제 서비스 상품 부품 및 완제품을 이제 수출입한다는 거죠. 다시 이제 돌아가서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투자 위험 요소 그래서 쭉 데려가면 또 바이오로 이제 가야죠. 그러면 의료기기가 나온 이유는 의료기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기는 뭐 당연히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FDA도 그렇고 파이프라인, 마일스톤, IND 이거는 이따가 내용이 나올 때 올라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여기 엘리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엘리바는 라이센스인 계약을 체결했는데 누구랑 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뭐 주체가 바뀌어서 뭐 어드벤첸 그리고 폴첸 각각 또 다른 것들 가지고 있어서 그 좀 생략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부강약품도 중간에 있었고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는 임상 3상을 마무리한 상태라고 하고 이제 5년 내 5개 그래서 타 그걸로 옮겨가고 적응증 확대를 하려고 병용 임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은 후보물질 선정, 이건 디스커버리 단계, 물리화학, 생물학적 분석 연구, 비임상, 그 다음에 이거는 동물 실험이거든요. 비임상, 전임상, 그래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동물 실험을 하는 거는 그 인간 실험을 하기에 전에 하는 필수적인 겁니다. 독성이 있는지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해 보이는 이제 화이트 마우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괜찮은가 보는 겁니다. 같은 동물이니까요. 포유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거치고 나서야 그때야 이제 임상 1상 3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뭐죠? 그 질병 할 때도 비임상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니 사람한테 쓸 건데 왜 동물한테 하느냐 하는데 이게 먼저 그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품목허가 단계 지금 이제 그 여기죠. HAB는 이걸 거쳐서 이제 시장에 출시가 되고 이게 통상 이제 10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신약 개발 회사들은 이 후보물질을 자기들이 하지 않아요. 뭐 대학, 연구소에서 하고서 왜냐면은 이건 리스크가 큽니다. 이거는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미 찾은 거를 돈 내고 사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에만 보통 6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까 여기서 대략 5년이라고 했다면은 임상에만 6년이니까 한 10년은 뭐 하는 거죠? 10년은 이 후보 물질을 찾는 데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상업적인 기업은 절대 하기 힘들고 물론 하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힘들고 대부분 이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비영리 단체들, 뭐 대학, 뭐 연구소 이런 데들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임상 단계에서 아까 말했듯이 안정성, 그다음에 효능이 검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임상 단계에서 부작용이나 낮은 효능 등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하여 의약품 개발에 실패할 위험이 상존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하는 이유는 HAB도 뭐 이거 됩니다라고 말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하는 그리고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은 그 써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듯 신약 개발 연구는 상당히 어렵다. 고위험, 고수익형 사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필연적인 실패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기까지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번에 3,200억 그 유무사증자 하는 것도 그 이런 비용을 조금 더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판으로 이어질 확률은 이제 만분의 1 정도로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만분의 1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뭐 만 개의 제약회사 중에 뭐 1위였는지, 그러니까 만 개라기보다는 만 개의 신약 후보 물질에 관련해서 한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렇게 확률을 정확히 적어줬고요. 그런 리스크를 다 뚫고 올라오면은 엄청난 보상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약 개발들을 제약회사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종속회사라고 엘리바를 이제 명시를 해줬고, 역시 큰 실패 위험 속에 진행되고 있고, 이제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익성이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했습니다. 조금 다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가가지고 그 끊었다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